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문제집 261페이지고요. 네, 도시군 기본계획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군 기본계획도 기본적으로 이제 한 문항 정도가 한 1년, 2년에 한 문항 정도 그렇게 이제 평균적으로 출제가 되는 곳이에요. 네. 도시군 기본계획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죠. 잠깐 핵심을 한번 볼까요?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죠.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 의의를 공부했을 거예요. 의의를. 자, 이러면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죠. 책 보지 않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이죠.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에 대하여 그렇게 되죠.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하죠? 수립권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잠깐만. 여러분, 이런 거 단순히 외우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항상 어떤 입법 취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입법 취지를 살펴가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계획이니까 하나의 도시와 하나의 군 관할 구역 단위로 수립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는 누가 수립하죠? 관할 시장이 수립하겠죠. 군은 관할 군수가 수립하겠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누가 수립합니까? 제일 큰 도시부터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지역은 시장, 군지역은 군수가 수립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없어. 예외 규정이 없죠. 예외 규정이 없다는 거죠. 이게 쏘고시면 안 돼요. 다양하게. 여러분이 실제 시험지를 하다 보면 쏘을 수밖에 없게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토부 장관이 이를 수립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이들만 수립권자 되지 예외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국토교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일반 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쏘시면 안 돼요. 그다음 또 중요한 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장이잖아. 그죠? 이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승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또 큰 특징이에요. 시험에 이렇게 나오잖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틀려버린 거잖아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 자체가 없으니까. 단 누가 수립한 것? 그렇죠. 시장으로서 수립한 것만 누구에게 승인받죠?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도시군 기본계획은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죠. 지역 여건상 필요하여 관계되는 시장으로서 협의한 경우, 인접시장으로서 협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인접한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도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경남시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얼마? 10만 명 이하,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잖아요. 상위 계획이 있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그 시 또는 군이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모두
포함된 시 또는 군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이었죠. 자, 이 정도 하고 제 기본계획 관련 문제를 또 풀어볼까요? 네, 같이 보십시오. 자, 1번. 자, 국도교육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틀렸잖아.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죠. 틀렸죠? 2번.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상등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죠?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제가 외우라고 책한 게 3가지 있을 거예요. 지역적 특성,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1번이니까 상징적으로 외웠으면 좋겠다 그랬죠. 장기적인 토지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장기적인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을 하는 교육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이런 것은 좀 낯설죠. 낯설면 여러분들 기본서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멋진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당연히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죠. 맞고. 시장 또는 구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제공돼서 정비합니다. 그래서 그 광역도시계획은 조금 전에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게 중요하지만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모두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정비를 해야 되죠. 5번. 특별시장, 강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주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경정위원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습니다. 협의 및 심의를 거쳐서 수립과 변경을 확정하게 되잖아. 그죠? 여기까지 봐요. 여기까지는 광역자치단체장이잖아. 이 광역자치단체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거예요. 승인 없이 관경정위원장과 협의하고 그리고 지방도시위원회 심의, 협의 및 심의를 거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과 변경이 확정이 되어버리지.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 국장의 승인 규정이 없다는 것, 국장의 승인 규정이 없다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문제였죠. 평이한 문제였다라고 보고요. 32회 때 기출문제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볼까요? 2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련된 설명,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장구소는 인접한 시 또는 군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시장구소와 사전 협의를 당연히 해야 되죠. 인접시장구소와 협의한 경우에는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2번.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 적성평가를 한 경우에는 토지 적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 포함되는 사항이 2개가 있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에 포함되는 거 2개가 어떻게 되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 내용에는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 이 2가지를 기초조사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게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에는 토지 적성평가에 관한 사항과 재해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게 되죠. 단, 그 토지 적성평가나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 언제?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몇 년? 5년 이내에 이미 토지 적성평가를 했거나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확하잖아요. 3번. 시장구소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 또는 군, 지방구의 의견을 들어야 되죠. 네. 기초조사하고 두 번째 공청회 개최하죠. 공청회 개최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하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지방의회 의견을 듣죠. 그래서 지방구소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게 됩니다. 다음 4번. 지방구소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구역 내 심의를 거쳐야 한다. 틀렸죠? 여러분, 지방군소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지사와 협의하는 게 아니고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아까 이쪽에서 보세요. 이쪽에서.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즉 광역자치단체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승인 규정이 없는 게 특징이잖아요. 시당구소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 도지사 협의 대상입니까?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승인. 이것도 다 해드린 거잖아요. 4번이 정답이 되구나.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정비를 하도록 합니다. 자각하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평의하죠? 평의. 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거잖아요.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에 관련된 조문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가 옳게 연결된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미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 평가나 재책성 분석을 아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구소는 몇 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합니까? 5년마다. 그래서 기업과 기업 모두 5년 그렇게 되죠? 오케이. 쉬운 문제였죠. 27회 기출 문제였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매년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것이 한 2문제 정도는 되잖아요. 한 파트에서. 진짜 중요한 파트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야 할 사항을 모두 보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실까요? 네. 여러분,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우리 부동산 공부를 공부할 때 제일 처음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될 대상이 진짜 당연히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아닙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무엇을 내용을 하죠? 6개. 이렇게 공부하잖아. 잠깐. 1번이 뭐죠? 가치예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리고 2번이 뭐죠?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 이 세 개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 및 변경할 수 있죠. 지정하거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구역이 도시군관리계획이잖아요. 그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 결정이 될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종류는 당연히 알고 있죠. 용도구역을 물어볼게요. 여러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 및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은 몇 개죠? 4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주둔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여 밑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죠. 꼭 기억해야 되죠. 근데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구역이라는 글자는 들어갔지만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이 될 용도구역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가야 된다고. 세 번째가 뭐죠? 도시군관리계획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다. 그리고 뭘 결정하죠? 도시개발사업을 결정하죠. 도시개발사업과 그리고 정비사업을 결정합니다. 정비사업을 결정하죠.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때 정비사업은 몇 개? 3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과
재건축 사업.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기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잖아. 6번이 뭐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 등이 도시군관리계획이잖아요. 이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6개,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6개는 이거 안 외우시고 숨 준비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국토교육상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이 될 대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이 될 용도구역 맞잖아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정보구역, 입지규제 취소구역 맞죠.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이 될 용도구역이 아니잖아. X, O.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전부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이 될 대상이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이 될 대상은 기역, 티귿, 리얼 5번 땡큐. 다음 2번 국토교육급상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23회 수정. 성장관리계획구역은 23회 시험 칠 때는 없었거든요. 수정이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이 될 용도구역이 아니잖아. 세계 대표적으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그리고 성장관리구역은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해야 될 용도구역이 아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시가화조정구역 맞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맞죠?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 맞죠? 정답은 1번. 3번. 국토교육급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2의 기출문제구나. 그죠? 지난해. 자, 국토교통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 보시죠. 우리 복습해요. 자,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대상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죠. 두 가지 정도. 첫 번째가 뭐죠? 국가계획이죠. 국가계획이 뭐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부의 장관들이잖아요. 중앙정부죠.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국가계획이에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이거 6가지를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위반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위반을 한다 그 말이잖아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거나 누가 수립하죠? 국토부 장관.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누가 광역도시 수립하죠? 국토부 장관.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위반구자가 되는 거예요. 또 있죠. 또 둘 이상 그 다음에 뭐죠? 시도잖아. 시도. 두 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위반합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 두 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위반합니다. 시군입니까? 시도입니까? 시도. 이게 핵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이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되죠. 물어볼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도지사가 경상남도지사, 전라남도지사 이런 도지사가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죠.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이렇게 충청남북도지사, 전라남북도지사 이런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대상 둘 이상 시군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위반하잖아요. 2개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공관리원 국장,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공관리원 도지사 그렇게 보잖아요. 2 이상 시군 관할 구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이 될 사항에 포함되어 있어. 누가 위반하죠? 도지사. 2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될 사항에 포함되어 있어. 누가 위반하죠? 국장. 시도, 여기는 시군. 쉽게 정리가 되고 있죠? 문제를 풀면서 핵심 테마를 정리하는 공법 기출 문제풀이 과정이죠. 좋아요. 읽으십시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밑줄 그어야 되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을 국토부장관은 직접 위반할 수 있다. 자, 가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주민은 행정, 비행정, 비행정. 비행정은 위반권자가 됩니까?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제한만 가능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오직 행정 시행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행정적인 주민은 위반권자에게 제한만 할 수 있죠. 그것도 주민제한 대상,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그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맞잖아요. 여러분, 주민제한 대상 4개 꼭 외워야 됩니다. 안 외우면 안 되잖아. 이게 이 부분이 그죠? 주민제한 대상이 통째로 시험 나온 것은 좀 됐어요. 이 한 줄 들은 것은 이제 32대 나왔는데, 그래서 통째로 한 문제 나올 때도 됐어. 지금 주기가. 그래서 저 눈을 봅니다. 그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대상이 이렇게 6개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주민제한 대상은 5개. 기반시설 설치, 같이 읽어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 최소 이 4개 정도는 완벽하게 외우셔야 되는 거 맞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과 변경,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주민제한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오케이. 3번.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을 하려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합니다. 상업지역에 위치할 경우에는 그렇죠. 재해취약성 분석을 아니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잠깐만요. 이 부분이 여기서 나온 거라고.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죠. 여러분, 요즘 암기 카드 만들어서 외워서 단순 암기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5문제 안 됩니다. 아, 진짜. 여러분, 암기 카드 만들어서 공법을 외우는 순간 실패 확률이 높아집니다. 안타까워요. 진짜 암기 카드만 딱 외워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5문제 이하라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요즘에 나와요. 전반적으로 종합적이잖아. 기본서 꼭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인강드립의 기본서, 총정리 이론 강의, 기본서 위주로 진행됐죠. 그 부분이 정답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제일 먼저 뭐 하죠? 기초조사 하잖아. 기초조사를 한다고. 이때 우리가 3가지를 정리했다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야. 조사 측량 할 수 있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는 의무사항이다.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나야 되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에는 3가지가 포함됩니다. 3가지.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죠? 3가지. 외워야 됩니다. 어차피 아까 앞에 문제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2가지가 포함되잖아. 토지 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단,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 일로부터 5년 내에 토지 적성평가를 했거나 재해취약성 분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에는 3가지가 포함됩니다. 이거요. 토지 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그리고 하나가 뭐죠? 환경성 검토, 3가지죠. 토지 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돼요. 그리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은 기초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생략 요건.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고. 그때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 이건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펼쳐놓고 좀 복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되거나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거나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어요. 시험 안 치는 저도 외우는데 진짜 이 정도 하셔야 된다니까. 기본서 펼쳐놓고 딱 외우십시오. 수업할 때 체크해 드렸습니다. 아셨죠?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구단위 계획의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단어를 딱 외워야 되죠. 나대지 면적이 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2% 미달, 도심지 2% 미달,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경우,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라. 그 다음에 적성평가, 기초조사에 들어가야 될 적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토지 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대표적인 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미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입니다. 이는 안 해도 되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예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여기는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이미 지정됐다고. 그러면 이 땅을 주거지역으로, 이 땅을 상업지역으로, 이 땅을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이미 토지 기능과 토지 적성평가 했거든.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에서 토지 적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을 하려고 하는 지구단위 계획이 어디에 위치한다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위치할 경우에는 토지 적성평가나 재적성 분석을 합니까? 아니할 수 있습니까? 아니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재적성 분석을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재적성 분석을 아니할 수 있는 경우도 이게 들어간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수성평가나 재적성 분석을 했다면은 토지수성평가하고 재적성 분석을 아니할 수 있다고. 그리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네, 토지 적성평가나 재적성 분석을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게 지문에 들어갔으니까 상당히 어렵게 나오잖아요. 이제는 폭넓게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면은 그 정책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그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를 한 다음 날이 아니고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죠. 쉽잖아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5번 중점이다.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관계되는 시장구소가 뭐하죠? 협의합니다. 관계되는 시장구소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 날짜를 정하게 되죠. 공동으로 위반할 수도 있고 위반 날짜를 정할 수도 있죠. 이걸 강조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죠. 한번 봐요. 여러분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위반해요? 서울시장이 위반하죠. 이 원칙이잖아요. 경기도 광명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위반하죠? 광명시장이 위반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인접한 광명시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될 수 있거든. 이때는 위반 날짜를 어떻게 정합니까? 관계되는 시장구소. 여기는 관계되는 시장구소 서울시장과 광명시장이죠. 관계되는 시장구소가 이를 협의합니다. 관계되는 시장구소와 협의하여 관계되는 시장구소와 협의하여 공동 위반하거나 즉 서울시장과 광명시장이 공동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하거나 두 사람이 협의해서 둘 중 하나를 위반자로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공동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하나하나의 지문이 종합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카드로 만들어서 암기한 것은 좋은 수험 준비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10년 전의 방법으로 괜찮아요. 우선에는 그렇게 외우면은 든든한 것 같지만 실제로 문제를 받아보면은 암기한 게 하나도 안 나온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혹시 재수하시는 분은 그런 거 느껴보셨죠? 그렇게 열심히 외웠거늘 시험지를 받아보는 순간 외운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넘기겠습니다. 4번 문제 볼까요? 4번 문제. 네. 자, 이렇게 띄워드릴 때 여러분 문제를 읽어서 한번 풀어봐요. 마음속으로. 네,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원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관련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입안권자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정답인데요.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절차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기초조사입니다. 앞에 문제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잖아요. 두 번째가 뭐죠? 주민의 의견을 듣죠. 주민 의견 청취. 물으면 대답하십시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찾는 뭐죠? 공청회. 이 단어가 안 떠오르면 공부 양이 좀 부족한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 주민 의견 청취를 찾는 뭐죠? 공고 및 열람이잖아요. 이 단어가 안 떠오르면은 공부 양이 좀 부족한 거예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가 공고 및 열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할게요. 봐요.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녹지지역이죠. 주거지구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거예요. 주거지구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거예요. 이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구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는 도시군 관리구로 정책을 입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기초조사하고 공고 및 열람 절차 중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3단계를 거쳐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정책으로 입안되는 게 입안이 뭐죠? 안건, 정책 안건을 만드는 게 입안이야. 정책안. 이것을 정책안, 공식적으로 안건을 만드는 과정을 입안이라고 하는 거죠. 정책안, 아직 정책이 된 게 아니라 정책안을 안.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된 것이 하나의 정책이 되는 거죠. 정책 안건이 되는 거야, 안건. 안. 그리고 협의와 심의 절차에 거쳐서 최종 정책으로 결정이 되지 않는지. 그래서 결정 절차는 협의, 심의. 도시군 관리구를 결정할 때는 결정 전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 등과 사전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나 중앙도시군의 심의를 거쳐서 즉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거쳐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때 공고 및 열람이 뭐냐면 봐요. 서울시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려면 서울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 안,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는 이 안을 서울 지역에서 발간된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서울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시군 관리계획 안을 공고합니다. 즉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는 이 안을, 이 안건을 서울 지역에서 발간된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서울시청에서 14일 이상 관련 서류를 공개 열람을 시키는 거야. 이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주민의견 청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뭐죠? 공청회가 아니고
공고 및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개 열람시켜서 즉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하여 주민에게 정책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드립니다. 그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 1번이 뭐냐면은 1번이 이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용도구역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정책 입안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용도구역에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럼 이 지문을 통해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을 기본서로 펼쳐놓고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멋진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본인 시험을 완벽하게 준비하게 돼요, 우리가. 시험지를 받으면 진짜 기분이 좋을 거예요.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방구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준비한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모두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잖아요. 틀렸네? 1번이 맞으니까 정답이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죠? 아까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결정 고시가 된 날이 효력 발생이 아니고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을 고시한 날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틀렸잖아요. 주민으로부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부담시킬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와 협의해서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5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면 관보의 실효 일자와 실효 사유 등 내용을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게, 그렇죠. 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잖아요. 실효되면 실효 고시합니다. 그러니까 관보 또는 공보에다가 실효 일자하고 실효 사실을 고시하고 여기는 맞아. 맞는데 이해관계인에게 서면 통지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면 그 결정에 실효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이해관계자가 용도적 변경하거나 하면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개인이 어떤 사람의 이해관계인지 조사해서 통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 정답이에요. 네, 여기까지 4번.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까요? 5번. 국도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맞죠? 기반시설 설치, 지구단위 구역 지정,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산업유통개발 지정주 지정은 주민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맞잖아요. 맞고 2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틀렸죠. 여러분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당시 허가 등을 받고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착수를 한 자는 다시 허가받고 하는 게 아니고 기득권이 보호되잖아. 그 지정,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한 날부터 몇 개월? 3개월 내에 신고하면은 신고한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잖아요.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단자원보호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할 당시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면은 3개월 내에 착수한 사업과 공사 내용을 관할 시청구청에 신고하면은 신고한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틀리게 되잖아. 2번이 정답이 되네요. 네.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필요합니다. 네. 국토교장관이 입안을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공관리구역 누가 결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네. 공원, 녹지, 유원지 등 공간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공관리구역에 해당한다. 오케이. 공간시설이 곧 기반시설이잖아요. 이런 기반시설 설치는 도시공관리구역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5번 도시지역의 축소, 도시적 축소에 따른 변경은 경미하니까 일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죠? 네, 여기까지. 틀린 것은 몇 번이죠? 2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6번 문제 볼까요? 6번. 국토계획법상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공관리구역 누가 결정하죠?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너무 중요한 지문이죠. 이런 것은 항상 여기저기서 들어가서 정답을 결정할 확률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런 지문은 좋은 지문 계속 읽어야 되죠. 아니, 원칙적으로 도시공관리구역 누가 결정하죠? 결정권자. 정리해봅시다. 도시공관리구역은 원칙적으로 누가 결정합니까? 시도지사. 바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단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공관리구역 누가 결정하죠?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어. 이렇게 입안된 도시공관리구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 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게 3개가 있죠? 이건 진짜 외워야 되거든. 지금 이 3개를 외워야 돼. 안 외우면 안 돼, 이거. 꼭 외우셔야 돼. 아니, 외워야 돼.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공관리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공관리구역. 지금 외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공관리구역. 책에 있는데 자꾸 쓰려고 하지 말고 외워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공관리구역도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변경. 이 3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있죠. 뭐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해야 될 도시공관리구역이 뭐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이죠.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공관리구역은 해장. 그렇게 되죠. 2번 같이 볼까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공관리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오케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대상 몇 개가 있었죠?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공관리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공관리구역은 국토부 장관만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밑줄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려면, 그렇죠.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하는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해요. 어떡하죠? 딱 요즘에 출제 패턴이 딱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이게 여러분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죠? 봐주세요. 봐주세요. 여러분의 실수 없는 수험 준비를 책임집니다. 어디에서? 인강드립에서. 누가? 책이라 강사가. 보십시오. 협의. 입안된 도시공관리구역 결정할 거예요. 즉 서울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누가 결정하죠? 원칙적으로 누가 결정한다고? 도시공관리구역은 시도지사, 지금 2번째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공관리구역 누가 결정하죠? 시장군수가 결정한다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몇 개? 3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공관리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 그때 보세요. 시도지사가 도시공관리구역 결정할 때 누구하고 협의하죠?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를 결정할 때는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해야 돼. 누구하고?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합니다. 국토교토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결정 전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사전에 협의합니다. 기억나죠? 심의.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를 결정할 때는 시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이게 이제 원칙을 찍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시험이 여기서 나온다고.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를 결정할 때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원칙인데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를 결정할 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하는 공동심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동심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결정할 때? 시도지사가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야. 시도지사가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시도지사가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서 시도에 두는 시도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지문이 그 30페이지 내는 이런 지문은 안 나왔거든요. 지금 자꾸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최신 출제 경향에 맞도록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토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없어도 틀렸구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고 국가안전보건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가능하잖아.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고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요청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국방상 국가안전보장 기밀을 요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으면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때 협의와 심의 절차 없이 바로 결정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협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볼게요. 국토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 관리를 결정할 수 있다. 어떻게 틀린지 알겠죠? 기밀을 요하고 관계중앙행정의 요청이 없어도 이게 틀린 거예요.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국방상 국가안전보장 기밀을 요하는 사항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시행되는 고시를 한 날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틀린 것 몇 번이죠? 4번. 4번이 정답. 6번 문제. 최신 기출문제예요. 진짜. 괜찮은 문제죠. 요즘에는 이렇게 종합적 이해를 물어봅니다. 전반적으로 기본서를 읽은 사람이 유리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쪽지에 암기 카드 만들어서 외우는 것은 좋은 방법 아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잠시 휴식에 진행하죠.